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을 사랑하는 남자 예레미야입니다. 여름 사역이 끝나고 보니까 제가 사랑하는 무교인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수시 모집 일정이 공고가 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수시 입학으로 감신을 입학했던 만큼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수시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 중에 궁금한 것이 있거나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사항이 있으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타학교와 비교했을 때 저희 감신이 내신 반영이 조금 독특하죠. 이제 수학을 제외한 국어, 영어, 사회 이 세 과목 중에 제일 높은 등급의 과목 한 과목씩 분야별 한 과목씩 반영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고3 때 국어가 이제 문학 과목이랑 비문학 과목 이렇게 두 과목이 있었는데 문학 과목은 1등급을 받았고 비문학 과목은 2등급을 받았었어요. 이 중에서 제가 비문학 굉장히 좋아하긴 했었지만은 석차 등급으로는 문학 등급이 높아서 반영되는 거는 문학 과목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회 과목도 마찬가지인데요. 고3 때 이제 제가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이랑 한국 근현대사라는 과목이랑 사회문화 이렇게 세 과목을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각각 1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석차가 이제 두 과목이 윤리랑 사회문화 두 과목을 비교했을 때 윤리 과목이 좀 더 높았어가지고 윤리 과목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감신에 올인하겠다라는 전략을 고1 때나 고2 때 세우셨다면 일찍이 수학 공부할 시간에 영어에 좀 더 집중하셨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공부한 학생들보다 이제 2배는 더 시간을 벌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성적 관리에 좀 더 에너지를 쓰셨다면은 감신 입학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서를 쓰실 적에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는 거를 확인하셨을 거예요. 제 학번 시절에는 신앙고백서와 자기소개서 이렇게 두 가지를 썼었는데 이제 보니까 자기소개서 하나만 쓰면 되겠더라고요. 아마 두 개를 통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자기소개서 쓰는 거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냥 나의 성장 배경, 그냥 내가 가진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쓰고 앞으로 내가 감신해서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사역을 하겠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시면 정돈해서 쓰시면 별 탈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너무 그 신앙 고백 하듯이 간증하듯이 하는 그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좀 절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그 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고자 하겠다 이런 거를 써야지. 하나님이 뭐 어릴 때부터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고 뭐 이런 식의 좀 루즈한 이야기, 이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절제를 하셔야 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그냥 이만희가 구세주다 뭐 이런 이야기만 안 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감신에서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감신을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있는데 이것도 교내 장학금, 교외 장학금으로 또 나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장학금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았는데요. 이제 장학금을 받으실 걸 목표로 하신다면 이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는 거를 목표로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입학하면서 받는 장학금을 제외하고 매 학기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은 장학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장학금은 모두 이제 등록금으로 이제 감면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 입학 때부터 이제 국가장학금이랑 성적우수 장학금 이제 두 개를 가지고 등록금을 다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저는 내본 적이 없어요. 추가로 내가 뭐 학부를 수석 입학이나 차석 입학을 했다. 그러면 뭐 4년 장학금, 뭐 2년 장학금 이렇게 받으실 텐데요. 이게 무조건 뭐 매 학기마다 받는 건 아니고 매 학기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성적치 기준이 있습니다. 뭐 전 과목 뭐 3.8 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제 그 과목 성적을 내가 이뤄야지 장학금을 받는 시스템이니까 뭐 내가 수석했다, 차석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뭐 그런 생각 가지지 않고 계속 성실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정인이 학교에서 주는 여러 개의 장학금을 쓸어 담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막는 차원에서 이중수혜를 금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 뭐 조교 활동이나 뭐 봉사 활동 이런 걸 했었을 적에 거기서 받는 장학금은 추가로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시절에 이제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조교 장학금을 받지를 못했어요.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래요. 면접 때는 교수님들마다 좀 다른데요. 스타일이 다 다르세요. 제가 면접을 보았을 때 당시에는 뭐 링컨의 노예 해방에 대한 연설문을 가지고 뭐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면접 질문이 나왔었는데 사실 일개 고등학생이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교수님들이 어떻게 자랐니, 뭐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니,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런 거를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말을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뭐 그래도 교수님들이 다 너그럽게 이해하시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교수님께서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대답을 잘 하시면 이제 면접은 뭐 큰 문제 없이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껌을 씹으면서 뭐 면접장에 들어간다든가, 뭐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제 교수님 질문을 뭐 듣는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일만 없으면 뭐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싶어요. 추가로 목회자 자녀분들이면은 조금 편한 마음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네가 누구 아들이구나, 네가 누구 딸이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이건 뭐 혜택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교수님들이 이제 긴장하는 학생들에게 분위기를 좀 풀어줄 겸 나 니네 아빠 알아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면접 때는 너무 긴장하지 않으셨으면 뭐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신에 대해서 정말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신이 자유주의 신학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이건 매년 새로운 학번들이 들어올 때마다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 선배님 학번도 들으신 이야기고, 제 후배님들 학번도 들으신 이야기예요. 한 가지 확실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는 19세기에 부흥했던 신학 방법론입니다. 신학 사조예요. 감신을 떠나서 만약 어떤 학교든지 간에 19세기에 써먹었었던 자유주의 신학을 그대로 가르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학교는 아마 벌써 망하지 않았을까라는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문이라는 거는 시대적인 요구에 맞춰서 이제 변하게 되고 시대의 질문, 도전들에 응답하기 위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도 그 갈래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현재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9세대 신학 방법론을 오늘까지도 유용한 것처럼 뭐 써먹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효용성,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신정통주의와 같은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신학적인 사조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발전해 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감신은 자유주의 신학을 하지 않습니다. 단, 자유로운 신학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신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데요. 보수적 성향과 진보적 성향 모두 공부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어요. 물론 몇몇 학생들은 거기에 이제 너무 도취를 해서 극단으로 막 치우쳐서 서로 공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성경이 무오하다, 성경은 오류투성이다 뭐 하면서 서로 막 싸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골고루 이제 배우고 서로의 장점들만 막 가져와가지고 자기만의 신학을 구축해 나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감신 교수님들도 보게 되면은 이제 신앙적으로 진보적인 책들, 보수적인 책들, 진보적인 견해, 보수적인 견해 모두 소개하면서 자, 우리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
너는 너 나름대로 뭐 입장을 찾아서 받아들여.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시는 뭐 자유주의 신학을 한다. 뭐 이런 말은 틀린 말이고, 자유로운 신학을 한다. 뭐든지 다 배울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는 학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 학번, 13학번, 그리고 제 후배들 학번이 뭐 14학번, 15학번, 이런 사역자들, 후배님들의 이야기를, 동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많은 비전들을 품고 감신에 와서 공부하고 현장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수님들이 저에게 요즘 학생들은 청소년 사역만 보고 오는 것 같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편협해진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근데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내가 청소년 사역을 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역을 할 것인지를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말씀 사역이면 말씀 사역을 하는데 그 말씀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강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큐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소년들과 함께 좀 진행하면서 좀 부흥을 시킬 것인가, 뭐 이런 식의 내용들. 찬양 사역이면은 뭐 찬양팀을 만들어서 뭐 집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 어떤 신학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로 찬양팀을 꾸리고 싶다.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라라는 바람입니다. 제 동기들은 멋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기브너스라는 이름으로 앨범도 내고 찬양 사역에 열심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군부대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군 장병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펼치는 제 동기들도 있어요. 그리고 상담학을 공부해서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제 귀 기울여 듣고 좀 공감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서 혹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공부하는 그런 동기들도 있죠. 어떤 친구는 농촌 지역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기쁨으로 예배하는, 진짜 몇 안 되는 교인이지만 그 안에서도 행복함을 누리면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역을 하시길 원하시나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구체화 시켜서 이제 자기소개서의 내용에 적어 놓으면은 좀 그것 나름대로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